여기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땅이 있습니다. 1년의 절반은 해가 뜨지 않는 어둠의 땅. 하지만 머리 위로는 신비로운 오로라가 춤을 추고 발밑으로는 수만 년 된 빙하가 숨쉬는 곳. 우리는 이곳을 초록의 땅, 그린란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설원에 지금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9년 미국의 대통령이 이 거대한 섬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세상은 그저 부동산 거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를 듣고 밤잠을 설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진짜 주인, 이누이트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도 위에서 벌어지는 강대국들의 영토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거대한 탐욕의 틈바구니에서 소리 없이 지워져야 했던 사람들의 아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에 대한 슬픈 기록이기도 하죠.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53년의 어느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그린란드 북서쪽 툴레라는 작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나야 했습니다. 미군 기지를 확장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덴마크 정부와 미국은 이미 합의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며칠뿐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물려준 사냥터, 태어난 집, 추억이 깃든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을요.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그들은 갯썰매에 짐을 싣고 더 북쪽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눈볼에 묻혔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노인들의 가슴에 시퍼런 멍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제 이주의 역사입니다. 당시 강대국들은 이를 안보라고 불렀습니다. 냉전시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어쩔 수 없음 속에 원주민들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기지 건설을 방해하는 장애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설은 그저 우발적인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53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대한 공포였습니다. 돈을 줄 테니 땅을 넘겨라. 이 말 속에는 여전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빠져 있었거든요. 그린란드의 땅 속에는 전 세계가 탐내는 보물이 묻혀 있습니다. 히토류, 우라늄, 석유. 중국을 견제하고 미래 산업을 주도하려는 미국에게 이곳은 반드시 차지해야 할 자원 창고입니다. 덴마크에게는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마지막 자존심이고요. 하지만 정작 그 보물 위에 앉아있는 주민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의 뒷골목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오로라 뒤에 숨겨진 짙은 그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10대와 20대 청년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죠. 왜일까요? 왜 그토록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삶을 놓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상실 때문입니다. 급격한 현대화 속에서 그들은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사냥을 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아파트가 주어졌고 덴마크어 교육이 강요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들은 알코올과 마약으로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여기에 기후위기라는 재앙까지 덮쳤습니다. 이누이트들에게 얼음은 그냥 얼음이 아닙니다. 길이자 사냥터이자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갯썰매를 몰던 길은 이제 물바다가 되었고 사냥감들은 북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오던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은 이 녹아내리는 빙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슬퍼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배가 다니기 쉬워지고 땅속 자원을 캐내기 쉬워진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죠.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참으로 잔인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잊혀진 약속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1951년 미국과 덴마크가 맺은 그린란드 방위 조약, 그 어디에도 주민들의 허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 미국은 캠프 센츄리라는 비밀 기지를 빙하 아래 건설했습니다. 얼음 밑에 핵미사일을 숨기려던 계획이었죠. 하지만 빙하가 움직이면서 기지는 폐기되었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무엇을 남겨둔 채요? 수천 톤의 오수와 방사능 폐기물을 그대로 얼음 속에 묻어둔 채 말입니다.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그 독성 물질들이 바다로 흘러나올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입니다. 지켜주겠다던 약속은 결국 자신들의 필요가 다하자 쓰레기만 남기고 떠나는 것으로 끝났으니까요.
덴마크 정부는 침묵했고 미국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 독을 마시고 병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귀환, 그리고 다시 시작된 미국의 구애. 미국은 이제 덴마크를 건너뛰고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직접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막대한 경제 원조를 약속하며 우리와 함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덴마크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열망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죠. 어떤 주민들은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대다수의 늙은 이누이트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강대국의 호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요. 그들은 우리의 땅을 원하지 우리를 원하는 게 아니다. 한 원주민 할머니의 이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불침 항모로서의 그린란드, 히토류 광산으로서의 그린란드지, 이누이트들의 문화를 지켜주는 그린란드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트럼프에게 그린란드는 파는 물건이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사실 덴마크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 또한 오랫동안 그린란드를 식민지로 대했고 원주민들의 고유한 문화를 덴마크식으로 개조하려 했던 가해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어쩌면 그린란드의 비극은 주인이 없는 땅은 없는데 모두가 주인 행세를 하려 한다는 점에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툴레 공군기지의 레이더는 쉼없이 돌아가고 탐사선들은 빙하 아래를 훑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코펜하겐 그리고 베이징의 정치인들은 지도를 펴놓고 붉은 줄을 긋고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쩌저적 하고 빙하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나요? 그것은 단순히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천 년을 버텨온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소리이자 그 땅을 지켜온 사람들의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영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종이 위에 국경선을 긋고 깃발을 꽂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땅의 눈보라를 견디며 수천 년간 생명을 이어온 사람들입니까? 트럼프의 새로운 거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거래인지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강제 이주의 서막이 될지 아니면 진정한 상생의 시작이 될지 말이죠.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린란드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더 뜨겁게 흐를지도 모릅니다.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가장 작고 약한 말로 전락해버린 그들의 운명.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것입니다.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 뒤에 가려진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땅도 미국의 땅도 아닙니다. 그곳은 곰과 고래, 그리고 자연을 경외하며 살아온 칼라알리트, 바로 사람들의 땅입니다. 차가운 북극의 바람 속에 섞인 그들의 한숨소리가 부디 따뜻한 위로로 바뀌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도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작은 기도를 남기며 영상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